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밤사이 포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밤사이 포항의 최저 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 30도, 영덕 31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네파탁이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번 주에 맑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포항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동을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5분짜리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아이가 벽을 바라보며 교사의 눈치를 살피기도 하는데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어린이가 무릎을 바닥에 찌으며 내동댕이 쳐집니다. 뒤이어 나타난 교사가 어린이를 무릎과 팔로 연거푸 밀치고 쥐어박더니 아이가 앉아있는 책상을 뒤집어 엎기까지 합니다. 구석에 몰린 아이는 아픈 듯 팔짝팔짝 뛰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교사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낮은 책상으로 경계벽을 쌓아놓고 아이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노려봅니다. 지난 12일 경북 포항의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의 목과 가슴에는 손톱 자국으로 곳곳에 생채기가 나 있었고 자다가도 놀라 울면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처를 당했어? 손톱 자국 하나가 나도 전화를 하는데 이런 상처가 났는데 전화도 못 받고. 어린이집은 폭행이 확인된 뒤에도 아이와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다 못한 피해 부모가 경찰에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나서야 어린이집은 공단에 사실을 알렸고 공개 사과문도 닷새가 더 지나서야 게시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님들한테는 또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고 계속 근무를 하셨고 다음 날도 출근을 하셨어요. 출근하셨다는 말 듣고 제가 신고했거든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 피해 아동 부모와 상담하는 과정이어서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2달치 CCTV를 확보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아동학대가 더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25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원에 가담한 A씨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를 예측하고 제3자 명의의 이른바 대포 통장으로 도박금을 받았습니다. 이 조직은 필리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약 10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153개의 계좌로 도박금 6,400억 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도박 조직의 핵심자는 아니지만 도박이 사회적 폐해가 많고 대규모로 이뤄진 조직적, 지능적, 계획적 범행에 약 1년 동안 가담해 징역형에 처벌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포항 성매매 집결지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가 발족됐습니다. 포항시와 의회, 포항여성회, 인권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는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 포항여성회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고 포항시도 옛 포항역 재개발을 추진하는 만큼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위한 지원과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요즘 해충과 벌레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개발구역 주변은 철거된 건물에 살던 온갖 벌레들이 인근 주택가로 몰려들어서 지자체가 드론과 군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철거 현장에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를 향해 쉴 새 없이 살충제를 뿌립니다.
땅에선 살수차에 군 병력까지 동원됐습니다. 군인들은 폭염 속에 소독약을 메고 끌며 뼈대만 남은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오랫동안 쓰레기가 쌓여 급증한 벌레와 해충을 잡기 위한 겁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빈 채로 방치되면서 온갖 벌레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건물이 철거되자 이 벌레들이 인근 주택가로 옮겨간 겁니다. 집집마다 바퀴벌레가 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쓰레기 처리 오므리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벌레가. 사람들이 몰래 버린 온갖 폐기물까지 쌓이면서 악취와 해충 번식은 더 심해졌고 주민들의 피해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급기야 지자체가 드론에 군부대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방역에 나섰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철거가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살균과 방역 작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습 성취도가 낮은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습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전 동의를 얻은 학생들로 다음 달 11일까지 수업 연구교사와 6명씩 팀을 꾸려 비대면 교육과 상담이 이뤄집니다. 또 팀별로 교사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소개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해 학습 성취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울진 연안까지 바닷물 온도가 28도까지 올라 고수온주의보가 부산에서 울진까지 동해 중남부 연안으로 확대 발령됐습니다. 또 영덕과 울진 연안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냉수대의 잦은 출현과 소멸로 수온이 단시간에 급변할 수 있어서 양식장 관리에 주의가 필요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특보가 내려진 해역에 지자체와 함께 현장 대응반을 배치해 먹이 조절, 대응 장비 가동, 면역 증강제 투여 등 양식장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디지털 공간에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세계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은 현실처럼 물건을 사고 팔거나 회의를 하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관공서, 은행 등지에서 메타버스를 사용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양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마련된 가상 세계입니다. 땅을 잘게 쪼개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 1번지, 대구 MBC 부지도 거래됐습니다. 25만 6천 원에 팔린 대구 MBC 부지는 현재 76만 3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한국 땅값이 미국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인의 땅 투기는 가상 세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땅을 한 1,000만 원치 샀고요. 제 자신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상 일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처럼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경제 행위를 하는 이들은 이 공간이 향후에는 지금의 가상화폐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말입니다. 메타버스는 이곳 현실 세계와 점점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홍보도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마을처럼 꾸며진 이곳에는 대구경찰이 시행 중인 치안 정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들은 가상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이스피싱 대응법, 실종아동 예방법, 교통 캠페인, 안전속도 5030 등을 배웁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특히 젊은 세대에 인기 많은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가겠습니다. 일부 사무 공간을 메타버스에 차린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 회의 장소입니다. 회장님 착석을. 금융기관 임원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로 가상 세계에 접속해 회의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세상이 앞당겨진 요즘 메타버스는 세대를 초월해 빠르게 확장하며 새로운 사회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주 농협과 천북 농협이 농가 인구 감소로 인한 사업 환경 악화를 타개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합니다. 양 농협은 지난 23일 합병 기본 협정서에 서명하고 오는 9월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이 이뤄지면 조합원 5,500여 명, 총 자산 9,200억 원으로 규모가 커지며 무이자로 중앙회로부터 합병 지원금 400억 원, 정부로부터 20억 원이 지원돼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일지테크가 2011년 중국 진출 10년 만에 경주로 다시 돌아오는 첫 유턴 기업이 됐습니다. 일지테크는 경북도, 경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까지 경주 모아산업단지 18,000제곱미터 부지에 815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차체용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가 국내 최대 완성차 공장과 인접해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기업 규제가 많이 없어지고 세제 감면까지 주어지는 이른바 3저 현상으로 경주로 다시 돌아오는 해외 진출 기업이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재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첫 여성 도 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지난 2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종재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 추대했습니다. 도 당위원장 임기는 1년이며 내년 3월과 6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경북도당을 이끌게 됩니다. 형산강 포항 연일대교에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포항시는 15억 원을 들여 LED 미디어 조명을 교량 측면에 180m 설치해 형산강 물에도 반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와 열대야에 지친 시민들에게 새로운 빛의 문화 공간과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빛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지만 더위의 기세는 꺾일 줄 모릅니다. 밤사이 포항의 최저기온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현재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맑은 하늘 아래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9도, 포항 30도, 영덕 31도, 경주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낮 기온은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도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30도, 독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잔잔하겠습니다. 현재 8호 태풍 네파탁이 일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이번 주에 맑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